네, 우리나라의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집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올해 조기 대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정치계는 선거의 연속인데요. 이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데이터앤리서치의 박인복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이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내년 6월 선거인데 좀 조기에 좀 과열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정 지지도와 연계되면서 어쨌든 여론조사가 지금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우선 정치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나 국민은 평소 내가 지향하는 정치 지형과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이 이제 주로 얻어지는 데가 정보가 주위 지인분들이나 가족, 친지, 뭐 이런 직장, 동료, 뭐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 국민들하고 과연 인식이 일치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 이제 후보자들이나 또는 이제 정치 지형에 계신 분들이 예. 통계로 인정한 걸 보고 확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통계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나 사실은 통계학자도 통계를 제일 믿지 못한다. 예, 그 통계의 오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예, 함정이 예.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 함정을 또 역이용해서 또 뭐 밴드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오직 객관적인 지금으로서는 과학적인 방식은 여론조사, 통계 방식을 통한 자기 의식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정치인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은 그 좀 왜곡되는 측면이 요즘에 있다. 그게 이제 밴드 효과를 노린 측면, 또 반밴드 효과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게 설명하자면 여론조사는 의식하고 상관없이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게 본인도 동의를 해서 대세를 따라갈 수 대세를 있죠. 따라가는 예. 효과, 그걸 노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여론을 불신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어서 예. 좀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네. 침묵의 나선 효과라든지 밴드웨건 효과, 사회과학 분석 방법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사실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도출되는 것이 맞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물론 대선은 많이 맞췄습니다만 미국 대선이라든지 총선, 영국의 브렉시트 이 투표 같은 것들은 많이 틀렸단 말이죠.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소셜 미디어 사실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미디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메이저 미디어들이 사실은 그걸 독점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라마다 또 선거 제도나 이 문화가 좀 틀려가지고 이 자기 정치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틀립니다. 예. 이번에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거의 뭐 CNN이나 MBC 이런 데서는 트럼프보다 클린턴 당선, 압도적인 당선을 예측했었죠. 예. 그렇지만 그 새로운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서는 마이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불구하고 외면한 거죠. 기존의 미디어들이. 그래서 나온 결과인데 저는 뭐 블랙시티 이런 것도 사실은 찬반을 묻는 문제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좀 숨겼다. 자기 의식을. 또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하고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 선거에서 보면 이번에 거의 맞췄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건 뭐냐면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위 촛불 민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예. 촛불 민심에 따라서 투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조사에서도 자기 의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맞았다 싶습니다. 네, 확실한 정치 성향을 드러낸 대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여론조사를 볼 때 뭐 유의할 점이 바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보도를 할 때도 표본과 조사 방법, 표본 오차 네. 이런 것들 이른바 이 조사 개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데 네, 네. 해당 개요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를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이 최근에 유행하고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질문이 아주 이 전문적인 질문이라 예. 제가 답변하기 좀 길어집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간단하게 고맙겠고요. 해주시죠. 예. 질문 내용은 다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나열하던 부분이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통계 풀이 넓으면 당연히 그 통계 그 정확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다 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도는 이제
대표 표본의 풀입니다. 풀이라 하는 건 예를 들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샘플 숫자가 많으냐, 아니면 그 샘플을 가중치를 잘 둬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계하느냐의 부분이겠죠. 예. 근데 그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전화 조사도 있고 FGI 조사라고 면접 조사도 있고 이런 조사 방식이 있는데, 역시 이제 돈과 시간,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서 갈린다. 예를 들면은 추이를 조사하는 거는 ARS 조사나 뭐 전화 조사도 충분히 그 추이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 추이라는 거는 쭉 유지되는 게 어떠냐, 트렌드가 어떠냐의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선전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유선전화 방식이 있는데, 유선전화는 지금 우리 통신 환경이 바뀌고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집에서 전화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부부들이 요즘에 다 직장을 다니기 맞벌이하죠. 때문에 집에 받는 전화번호는 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그 연령대가 계신 분, 가중치를 둘 수 없는 부분에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통계가 유의미하게 작동된 거는 시골, 예를 들면은 농촌 도시에 뭐 선거 여론조사가 하고 할 때 좀 유의하지, 전체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응답률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좀 빠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선 전화 또는 그 모바일 전화, 뭐 면접 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뢰도가 높은 조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시로 볼 텐데요. 최근에 리얼미터가 10월 3주차 여론조사를 내놨죠. 이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정당 지지도를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사실 전국의 지지도와 격차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 표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내년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방선거에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리얼미터 조사 중에 수도권 판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23일 날 나온 조사인데요.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시점에서 뭐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세가 흐를지 이건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예. 그 다음에 정치적 변수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 뭐 여야 간에 뭐 합당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통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그죠? 계속해 주시죠. 네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은 한 1,0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서울, 경기, 인천만 떨어뜨려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민주당의 전국 지지도는 50.1%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수도권에는 54.0%, 한국당은 15.2%, 한국당은 전국 지지도는 18.1% 나왔습니다만 예. 한국당의 수도권 지지율은 15.2%.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 중도 지형이 강화하면서 수도권에 사실은 그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수도권이 꼴찌입니다. 4.9%. 호남권에서는 강세인데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호남권은 16점 몇 프로가 넘어가면 예. 그 평균치 이상을 하는데 수도권은 4.9%, 정의당보다 낮은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지금 국민의당에 어쨌든 뭐 바른당하고 통합을 한다 어쩐다 하는 중도층을 겨냥한 게 이런 수치의 어떤 걸 극복해보자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보완책만 좀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지만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기관의 그 양식에 의존해서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하나의 기관이고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 기관의 양식만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주문자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럴 때는 정부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좀 뭐 인정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이 클라이언트를 벗어나서 자기 그 통과 기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동원돼야 될 것 같고, 네.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겠지만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안심번호, 가상번호죠. 예.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라는 데서 최대한 객관적인 그 데이터 또는
그 풀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도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앤 리서치의 박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